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여유있고 차분한 신강섭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멘트 괜찮으셨죠? 네, 오늘은 좀 여유있고 차분하고 싶어서 네, 국내 증시가 네. 좀 오늘 유열이 낭자해서 맞아요. 좀 살짝 놀랬습니다. 네, 생각대로 이게 전문가들은 언제가 무섭냐면은 그 본인이 생각한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갑자기 이제 무서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느껴서 네, 시장도 보니까 어제 다우지수 보고 놀란 가슴, 어제 나스닥 보고 놀란 가슴, 오늘 국내 증시 보고 또 한 번 놀라서 좀 여유 있고 차분하게 좀 소개 좀 해달라고 했더니 앵커님께서 소개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 때문에 울적해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붉은색으로 코디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올라라 올라라 하면서 올라라 올라라. 네, 붉은색으로 좀 빨간색으로 입어봤습니다. 네, 그 주문이 꼭 받아들여져서 내일 우리 시장은 빨간불 켰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대응을 하고 싶으신 분들 우리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장 우리 시장 얘기하기 전에 미증시부터 살펴볼게요. 간밤에 미국 상원에 출석한 파월 의장의 언급으로 미증시는 좀 진정이 됐잖아요. 네. 자세히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일단 파월 의장이 어제 미국 증시를 구해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네. 네, 일단은 나스닥 지수가 그 저녁 7시 장전 거래부터 막 폭락세를 시작해갖고 2%, 3% 이상 막 계속 빠졌거든요. S&P 지수 같은 경우도 조금 괜찮다가 막판에 같이 하락을 했고요.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의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사가 벌어졌어요. 네. 웬만한 종목들은 다 10%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뭐 미국 시장도 어제 뭐 유열이 낭자했고요. 네, 다행히 이제 파월 의장이 발언을 시작하면서 증시가 조금씩 반등하면서 좀 제자리로 오긴 했는데 뭐 간밤에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편하게 보셨겠지만 간밤에 종목들을 관심을 갖고 보셨던 분들은 아마 조금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미증시 네. 차트 볼게요. 일단 그냥 일봉 차트로 보면 굉장히 평온해 보이는데 이게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요. 분봉 차트를 보면 굉장히 쌍막하게 보이거든요. 그냥 갭으로 떨어져서 쭉 빠지다가 지금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럼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했냐? 결론적으로는 파월 의장은 사실상 이제 시장에서 듣고 싶은 얘기를 다 했고요. 거의 뭐 천재적인 발언으로 이제 시장을 수습을 했어요. 일단은 인플레는 현재 가벼운 수준이다. 네, 연준은 현재 정책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겠다. 물가나 고용도 아직 연준의 목표 아래 머물고 있고 인플레이션의 가격 상승 압력은 거의 없다. 경제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뭐 경제가 좋아져서 어떤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전부 일축을 했고요. 어떤 그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업 지수나 뭐 그런 거를 명확하게 언급을 해주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걱정은 하지 마라. 그리고 경제는 아직 고용이나 물가 목표에 이제 도달하기까지 아직도 멀었고 상당한 추가 진전이 있을 때까지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연준은 모든 도구를 사용해서 경제를 지지할 것이고 어려운 시간에도 그 최대한 견고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연준이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뭐 국채금리 상승에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을 또 얘기를 했다가 사실 그 부분을 언급을 하기 시작하면 국채금리를 뭐 돈을 풀어서 막겠다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또 시장은 또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구체적인 발언을 하지 않으면서 의도적으로 조금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대신 언급해주면서 국채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우려하는 물가라든지 뭐 그리고 뭐 금리 상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언급을 다 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고 국채금리는 그냥 의도적으로 좀 언급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소비자 물가나 이런 게 이제
반등하긴 했지만 지금 뭐 이제 유가나 아니면 굴이나 이제 뭐 그런 상품 가격들이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도 회복 안 된 섹터들이 있다. 그리고 아직 12개월 물가는 아직도 2% 미만이다. 지금 현재 한 1.4% 정도로 나와 있으니까 정확하게 수치를 언급해 줌으로써 이제 아직까지 1.4%와 2%라는 아직 괴리율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그 부분도 조금 이제 그 안정세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파월은 이제 지금 현재 그런 어떤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들이 당장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을 해주면서 시장을 좀 진정시키니까 시장은 이제 이렇게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좀 안정세를 찾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사실상 이제 뭐 네. 연준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전부 다 했어요. 그 얘기를 제가 보면서 아, 역시 이게 그 페드 의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완전 그 발언 자체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신경 쓴 모습이 보이고요. 거의 뭐 저는 천재적인 발언에 가까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좋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 진정된 미증시 얘기 한번 해봤고요. 반면에 오늘 우리 시장 굉장히 큰 변동성 보이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 만에 3,000선이 무너졌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일단은 네. 그런 파월 의장이 미국 증시는 구했지만 우리나라 증시를 구하지는 못했다라고 맞아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장 초반에 이제 미국이 어제 하락을 좀 한다 하더라도 어떤 불확실성이 하나 해소가 됐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시장 그래 조금 아침에 오전장에 조금 밀리다가 네. 이제 오후장 들어오면서 좀 살아나지 않을까, 나스닥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나면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서 대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장은 그렇지 않았고 이제 장 초반에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등한 것까지는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시장이 하락세를 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 주식도 굉장히 큰 하락이 왔고요. 네. 일단은 그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 그 지금 시장이 아침에 좀 그 하락으로 시작해서 좀 이제 그 내려오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네. 이렇게 모습이 보이다가 갑자기 이제 하락으로 이제 내려타는 이런 모습이 보였고요. 실질적으로 매매 동향도 한번 보면 이제 당일 추이 한번 보면요. 시장이 초반에 이제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이제 개인들이 초반에 매수를 들어왔었고요. 뭐 기관과 외국인들은 소폭 팔다가 다시 이제 상승으로 따라오면서 시장이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갑자기 외국인들이 뭐 어떤 소식을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기관과 같이 뭐 매도세를 확대하면서 결과적으로 시장은 이렇게 밀려 내려왔거든요. 장 막판에 이렇게 들어온 이 매수세는 아마 어떤 시간의 거래에서 어떤 블록들이나 이런 거인 것 같고요. 근데 코스닥의 흐름은 약간 다르거든요. 코스닥의 흐름은 매매 동향은 이제 똑같이 흘러가다가 막판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외국인이 이렇게 사면서도 지수는 이렇게 계속 흘러내렸거든요.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둘 다 거의 이제 그 종가가 저가로 그냥 마감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막판에 외국인들의 이런 매수세는 아마 저가 매수세로 이렇게 그 가격을 올리면서 산 게 아니라 밑에다가 받쳐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량을 받쳐놓고 개인들의 그런 어떤 투매를 유도하고 이제 개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손절 로스 라인을 이제 설정해서 이제 그 밑으로 하락으로 내려오면 자동으로 그냥 팔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설정해 놓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의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좀 손절시키면서 그런 물량들을 좀 받아냈던 것 같고요. 지수의 어떤 그런 차트를 보면은 지금 코스피 위치 자체가 이게 보시면 이전에 이제 요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지난번에 상승할 때 다시 밀려 내려오고 오늘 반등해서 이 부분 위에는 최소 터치를 할 줄 알았는데 터치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밀리면서 이전 하단까지 밀렸고요. 지금 3,000선이 깨지긴 했는데요. 네. 그 밑에 이제 목표치를 보면 2,950이 있고 이 밑에가 깨지면 굉장히 그 밑에 하락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시장을 조금 유심히 보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 지금 코스피가 오히려 이제 하락을 해서 어느 수준을 이탈하면 그 밑에 하락폭이 이제 굉장히 크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일봉으로 보면 아직 61선이 밑에 지지선으로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이 깨지면 좀 밑에 하락이 조금 클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보여드리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먼저 조금 많이 내려왔어요. 보시면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이제 그
박스권이 이제 요 부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이 박스권을 이탈을 했고요. 조금 언더슈팅까지 걸려서 밑으로 내려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외국인들이 거의 지지선 이 부분까지 왔으니까 여기 밑에서 아마 받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는 좀 반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반등 부분에서 따라갔다가 잘못하면은 또 큰 뭐 이렇게 하락을 또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유심히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밑으로 밀리면 그 밑에 이제 지지선들이 조금 멀거든요. 좀 멀어서 다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밀리는 그런 상황을 조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좀 반등 여력은 있으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종목을 지금 코스닥 종목들 급하게 손절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좀 반등 나오면은 조금 여유 있게 조금 기다려 보면서 했으면 좋고요. 일단은 제가 개인 투자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적으로 어제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하락할 때 이 상승이 나올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장 초반에 이제 매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집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오후장에 어느 정도 생각했던 권역대를 벗어나면서 조금 이제 손절이나 그런 부분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전에 매수한 것들은 좀 빨리빨리 판단해서 좀 빨리빨리 잘라줘야 그 다음 시장들이 무섭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좌 관리를 본인들 또한 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너무 그렇게 그걸 맞추려고 하시기보다 그냥 내 계좌 상태를 보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냐, 내가 그거를 이제 위험에 노출시켰을 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냐,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냐, 그 부분들을 조금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 또 혹시나 오늘 손절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또 만회를 하려고 너무 뭐 이렇게 무리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조금 오히려 느린 게 빠른 거다. 조금 기다리고 그런 어떤 추가적인 손실을 피하고 기존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갖고 있는 주식이 없는 게 아니니까 그 주식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자생하는, 안정적으로 좀 자생하는 어떤 형태가 나올 때 그럴 때 조금 이제 시장에 가담하는 것도 조금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게 이제 막 대응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시장을 조금 지켜보면서 시장이 좀 불안정하구나. 지금 시장이 좀 겁을 먹었다. 지금 파월이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했는데도 시장은 지금 좀 움직임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라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가격이 비싸서 그런 거 아닌가.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사실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고 뭐 국채금리가 오른다고 하는 게 그 수준이 지금 높지도 않은데 그 시장에선 그거를 너무 집중해서 보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게, 일단은 금리를 올렸을 때 지금 현재 시장의 가격이 너무 고가다 보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좀 겁을 먹고 있는 것 같고요. 시장이 좀 내리면 오히려 안정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거지라는 어떤, 사실 금리를 인하할 때 시장이 무서운 거지 금리를 인상할 때 물론 주가가 뭐 내려온다 이렇게 이론에는 나와 있지만 사실 주식시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한다고 주식시장이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고요. 순간적으로는 그렇지만 추세적으로는 계속 하락하는, 금리를 인상할 때는 순간적으로는 이제 주식이 내려오지만 추세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렇게 상승을 하다가 시장이 안 좋아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금리를 내려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때 오히려 이제 진짜 위험한 시장이 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너무 겁을 먹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 시장의 장기 추세는 상승 추세나 그런 것들은 유효한데요.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런 하락을 다 그냥 몸으로 받아서 맞으면 굉장히 공포스럽기 때문에 본인의 계좌 관리를 조금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또 변동성이 이렇게 심할 때는 자꾸 장중에 트레이딩을 하지 말자. 그 변동성에서 그 변동성을 이제 수익을 내려고 거기서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굉장히 거기서 이제 손실이 오히려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계속 조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그냥 뭐 조금 지켜볼 수 있는데, 거기서 트레이딩을 하다가 뭔가가 엉키면 올라가는 것 같아서 붙었다가 또 다시 이제 시장이 또 내려오는 것 같아서 손절하고,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오히려 더 손실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트레이딩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식은 시장이 80%입니다. 본인이 한 20%의 능력을 갖고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제 수익을 내거나 하는 거지, 본인의 능력이 80이고 시장이 어떤 20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그 시장을 이제 이용한다. 하락장에서 무조건 돈을 뭐 손해만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빨리 이해를 하고 시장의 흐름을 타줘야, 시장이 80이기 때문에 빨리 시장을 이해를 하고 이게 하락장인지 상승장인지 아니면 횡보장인지 지금이 하락하고 있는지 상승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나머지 20의 능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본인이 뭘 하려고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뭔가를 개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시장을 이해하려고 한번 해보자. 조금 거리를 두고 좀 마음의 안정을 갖고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근데요. 네. 반등 여력이 있으니까 네.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근데 오히려 지금 이런 하락장 속에서 그동안 눈여겨보던 종목을 네. 신규로 저가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것 또한 이제 본인의 계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가능하거든요. 네. 본인이 어떤 종목을 사고 싶어도 이미 다른 종목에 많이 물려 있거나 다른 종목에 이제 그 포트의 비중이 많아서 현금 여력이 별로 없으면 그런 종목들도 사실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기존에 있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대응을 하려면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포트 어떤 종목을 교체를 하고 싶으면 기존 거를 좀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하는 게 훨씬 더 좀 안정적이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전반적인 얘기 한번 들어봤고요. 그럼 오늘 이슈됐던 종목들 살펴볼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시장이 크게 하락한 만큼 우리 신강석 전문가와 함께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네네. 먼저 우리 시장의 대장주인 IT 투톱, 오늘 그래도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모두 오전에 두 종목 다 좋은 흐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네. 결국에는 시장의 하락에 무너졌습니다. 네. 이 두 종목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네. 그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거나 할 때 모든 종목을 다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지수를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네. 조금 지수를 좀 조정하면서 그러니까 종목을 판다 하더라도 어떤 종목은 팔고 어떤 종목은 안 팔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수의 흐름을 많이 잡고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그 다른 시장의 다른 종목들보다 여타 좀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는 그냥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아마 상승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좀 하락했는데 아침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어차피 고점을 넘어가는 어떤 부분에서 좀 부담을 느꼈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거래량도 좀 실리면서 좀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장이 하락이 나올 때 좀 지수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계속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적극적으로 그렇다고 매매를 한다고 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사고 뭐 다른 거를 팔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힘들고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이제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조금 관망하는 자세로 바라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관망하는 자세를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2차 전지 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SK 이노베이션도 오늘 6%대 아주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네. 이 종목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SK 이노베이션 먼저 보겠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이 그런 어떤 이슈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좀 그 얘기가 많이 있는 종목인데요. 네. 사실 SK 이노베이션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내리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LG 화학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 네. LG 화학이 지금 이제 조금 위험해 보이거든요. 시장이 좀 많이 내려와서 지금 뭐가 위험해 보인다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게 하락이 좀 깊었다 이런 것보다 LG화학이 지금까지 어떤 시장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어요. 시장의 지수를 끌어올리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먼저 움직였었고 이만큼의 상승이 가장 크게 주도주처럼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지금 60일선을 먼저 이탈을 했거든요. 볼린저 밴드 하단에 왔는데도 여기서 저가 매수가 붙어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지금 소송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60일선을 먼저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약간 눈여겨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코스피 시장은 아직 60일선을 이탈을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대장주들이 60일선을 먼저 이탈하면 그게 이제 뒤따라서 이제 그 코스피 시장이나 아니면 다른 종목들이 전부 60일선을 이탈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니까 그 부분 조금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무섭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일단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를 지켜야 될 자리를 그냥 이탈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그런 다른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 작은 주식이라고 하면 신경을 안 쓰겠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시장이 또 대장주가 하나다 보니까 조금 신경을 쓰고 보고 있고요. 지금 LG화학, 삼성 SDI 종목도 한번 보시면 2차 전지가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굉장히 먼저 주도적으로 자동차 이런 걸 하기 전에 2차 전지가 가장 먼저 올라왔던 종목인데 네. 마찬가지로 이 삼성 SDI라는 종목도 이 밑에 하단을 이탈시키면서 지금 60일선은 아직 이탈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추세가 조금 꺾이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꺾인다고 해서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시장의 추세를 이탈하는 어떤 모습이 나왔을 때 완전히 이제 그 손절 물량이나 이런 시장이 다시 돌릴 때는 그 누가 봐도 이제 이렇게 이탈한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약간 애매한 상황에서 시장을 돌리지 않고 완전히 이탈시켜 놓고 그리고 이탈했구나라고 했을 때 이제 저가 매수가 붙어서 시장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미증시가 만약에 좀 괜찮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는 좀 따로따로 움직이는 좀 이런 어려운 영역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요.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제일 괜찮은 부분이 나오는데 또 이제 패턴 같은 경우를 보면 이렇게 오히려 괜찮은 종목들에 붙었다가 이 경험상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요. SDI 무너졌고 LG화학 이탈했다.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이 제일 멀쩡하네. 이거를 사자. 추세가 좋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게 한 번에 이탈을 하면서 오히려 더 큰 하락이 나오거든요. LG화학이나 이런 미리 깨졌던 종목들은 소폭 조정에 그치는데 안 깨졌던 종목이 뒤따라 나오면서 큰 하락을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의 포트들 중에서 이제 그런 큰 하락이 나왔던 종목들이 있고 지금 수익권이었던 종목들이 있고 이 시장이 만약에 어느 정도 조정만 나오고 먼저 돌면 수익권이었던 종목들은 또 다시 수익권을 더 크게 만들어 가는데 만약에 종목이 지수가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면 그 수익권이었던 종목들의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뒤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안전을 조금 챙기면서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러 노란톡에서도 수익이 있으면 좀 챙겨놓자. 수익이 있으면 좀 챙겨놓고 계좌를 위험에 좀 노출을 덜 시키자. 시장은 언제든 뭐 손해가 없으면 기회는 있으니까 꼭 이번 시장에서 그거를 계속적으로 대응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이번 시장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어려운 건 좀 패스하고 조금 이제 좀 쉬워지는 시장이 왔을 때 조금 한번 대응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요.